블록체인 나우 글로벌의 크립토 캐스터들과 현재 핫한 이슈들 모아서 함께 살펴보는 크립토톡 시간입니다. 오늘은 이종훈, 조종훈 그리고 이나연 캐스터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이종훈 캐스터. 네. 안녕하세요. 네, 잘 지내셨죠? 네, 잘 지냈습니다. 네, 요즘 우리 시장 좀 가격 하락에 이어지고는 있는데 또 코인에 적극적으로 투자하고 계신 적극 투자자시잖아요. 어떻게 네. 보고 계세요? 사실 이번 주는 뭐 많은 투자자분들께서도 그러셨겠지만 제가 잘 대응을 하지 못했어요. 네, 비트코인이 사실 그저께만 해도 네. 굉장히 이게 위치가 오르는지 내리는지 뭐 그 주식 용어로 엘리엇 파노 막 이러는데 네. 그런 걸 이게 진짜 10만 불 가나 하는 기대감에 약간 매수를 했다가 지금 조금 후회를 하고 있는데 아, 추가 매수를 하셨군요. 네, 살짝 했지만 더 공부를 해야겠다. 그래서 네. 크립토톡 이거 시간을 준비하면서 다시 심기일전하여서 오늘 내용 준비했습니다. 네, 좋습니다. 이나연 캐스터, 오랜만에 또 크립토톡으로 네. 인사드리는데 시청자분들께 한마디 해주시죠. 네, 안녕하세요. 제가 오늘도 또 여러분께 좋은 정보 드리고자 또 잠을 못 자고 왔습니다. 그만큼 저의 잠을 갈아 넣은 만큼 여러분께 또 좋은 뉴스들, 좋은 소식들 많이 전달해 드릴게요. 네, 저희 이렇게 조종훈 캐스터 그리고 이나연 캐스터와 오늘 함께합니다. 본격적인 기사 또 소식들 살펴보기에 앞서서 우리 시장 상황, 가격 먼저 봐야겠죠? 코인 마켓캡을 통해 시황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현재 우리 시장 상황 어떤 상황인지 함께 살펴볼 텐데요. 우선 비트코인 도미넌스와 이더리움 도미넌스 먼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비트코인 43.4%고요. 이더리움이 19.1%로 어제와 큰 차이는 없습니다. 하지만 비트코인의 가격 하락이 이어지고 있죠. 어제 전날 대비 현재 비트코인 5% 넘게 빠졌고요. 일주일 전 대비는 9%, 거의 10%에 가까운 하락세가 연출되고 있습니다. 현재 거래량 또한 470억 달러 수준으로 어제보다는 소폭 하락한 모습 확인해 보실 수 있는데요. 현재 6만 달러의 지지선은 깨지지 않고 있지만 만약 5만 달러대까지 내려가게 된다면은 또 추가 하락세가 나올 수 있다는 업계 분석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코인데스크는 비트코인 4시간 차트의 상대 강도 지수가 10월 27일 이후에 가장 과매도 상태를 보이고 있다고 지적하기도 했는데요. 단기적으로 하락세가 제한적일 것임을 시사하기도 합니다. 또 10월 27일 4시간 차트가 과매도 상태에 이른 뒤에 거의 10% 가격이 반등했던 거를 생각해 본다면은 현재 5%의 조정 하락세 한순간에 다시 복구될 수 있지 않을까 좀 기대해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비트코이니스트는 이번 가을 강세장에서는 지난 봄 강세장과 같은 현물 거래량 급증을 목격하지 못했다고 지적하기도 했습니다. 또 최근 거래소에 대한 비트코인 공급 감소가 이 투자자들에 의한 축적이 계속되는 단계에 해당되기도 하는데요. 현재와 같은 축적 단계에서는 비트코인이 최고치를 향해 다시 상승하기 전까지는 지금과 같은 횡보세가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고 합니다. 이더리움 전일 대비 6.5%, 전주 대비 두 자릿수 낙폭세 키워가고 있습니다. 10% 넘게 하락하면서 현재 가격 4,200불에 거래되고 있고요. 바이낸스 코인이죠. BNB가 전일 대비 7%, 또 전주 대비도 7% 빠지면서 현재 가격 589불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테더 큰 변동성 없이 가격 1불에 고정돼서 거래되고 있고요. 솔라나 전일 대비 전주 대비 각각 5%, 6% 넘게 빠지면서 큰 낙폭은 아니지만 그래도 꽤 가파른 하락 장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현재 가격 223불에 거래되고 있네요. 에이다의 낙폭세가 눈에 띕니다. 전주 대비 무려 17% 넘게 거래가 빠지면서 현재 가격은 1불 90센트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리플입니다. 전일 대비 6%, 일주일 전 대비 12% 빠지면서 현재 가격 1불 10센트에 거래되고 있고요. 이 폴카다 같은 경우도 지난 몇 주 동안 가파르게 올라줬던 만큼 이 낙폭세가 다른 코인들보다 더 눈에 띄고 있습니다. 19% 넘게 전주와 비교해봤을 때 19% 넘게 하락하면서 현재 가격 41불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그 후에 USDC 서클에서 발행하는 스테이블 코인이죠. 큰 변동성 없이 가격 99센트고요. 마지막으로
도지코인 전일 대비 6%, 하지만 일주일 전 대비 12% 빠지면서 현재 가격 23센트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업비트를 통한 원화 가격까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비트코인이 전일 대비 4.44% 하락하면서 현재 국내장에서도 7,400만 원대 거래되고 있고요. 예, 사실 8천만 원대까지 지난 주말에 반짝 반등해 줬다가 현재 1,000만 원가량 내려와준 모습입니다. 이더리움도 전일 대비 6.35% 빠지면서 현재 가격 520만 원대 거래되고 있습니다. 예, 국내에서 특징주로 살펴볼 수 있는 종목들, 눈에 확연하게 띄는 종목이 있죠. 이 보라가 전일 대비 무려 100% 넘게 급등해 주면서 현재 가격 1,30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사실 11월 초 지난주만 해도 350원대 거래되던 이 보라가요. 현재 1,335원까지 급등했습니다. 이 NFT주에 몸을 심고 같이 올라가던 보라 주춤할 것 같았지만 상승세가 멈추지 않고 있기 때문에 또 오늘 마무리되는 장시간대 어느 정도 가격대 보여줄 수 있을지도 좀 눈여겨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눈에 띄는 종목 파워레저죠. 호주에 있는 에너지 코인입니다. 899원이고요. 전일 대비 파워레저도 26% 넘게 올랐습니다. 한때 빔형태로 1,200원대까지 올라갔다가 현재 다시 900원대 거래되고 있는 모습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시황 살펴봤습니다. 네, 저희 이어서 우리 시장에 있었던 주요 이슈들도 살펴봐야겠죠. 우선 차트 먼저 자세하게 살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이 비트코인 차트, 기술적으로는 전문가들 어떻게 분석하고 있나요? 네, 비트코인이 지금 잠깐 멈칫하고 있는데요. 15일 기준으로 제한적인 움직임을 보이면서 전문가들은 이 차트의 불플래그 브레이크아웃이 보인다고 코인데스크에 따라서 인용이 됐는데, 이 불플래그는 주목할 만한 상승 추세를 보인 뒤 나타나는 다지기 상태를 뜻합니다. 대개 추가 상승을 위해 황소들이 일시 멈추고 재충전하는 과정으로 해석이 되는데, 14일 기준 비트코인의 상대 강도 지수 RSI는 50위에 머물며 강세 성향을 여전히 보이고 있습니다. 문바이 소재 암호화폐 자산 운용사 민팅 MC는 비트코인이 플래그 패턴에서 벗어났으며 이제 매수 모멘텀이 계속 지속될 것이라고 말했는데요. 그녀는 또 비트코인이 4분기에는 6자리, 즉 10만 달러를 돌파할 가능성도 예측했습니다. 네, 비트코인이 연말까지는 10만 달러를 돌파해 줄 것이다. 이 플랜 B의 스톡 투 플로우 모델에 따르면은 이번 달 말까지 9만 8천 불이기 때문에 원화로 따졌을 때는 결국 2주 안에 비트코인 1억 간다 이거거든요. 그쵸. 지금 7천만 원입니다. 이번 달 안에 1억 간다. 어떻게 보세요? 개인적으로. 제가 개인적으로 그저께 추매를 했지 않습니까? 저는 정말로 역시 말보다는 행동으로 보여주시는. 그렇죠. 네. 저는 이 믿음이 있기 때문에 네. 10만 불 갈 수 네.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좋습니다. 2주 안에 우리 조은 캐스터가 현재 시점에서 추매를 하셨기 때문에 이 2주 안에 반등세가 나와줄 수 있을지도 저희가 지켜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전반적인 차트 상황은 그렇고요. 우리 시장에서 현재 비트코인 포함해서 다양한 코인들, 기관이나 정부에서 어떻게 보고 있는지 그 시각들도 저희가 살펴봐야겠죠. 우선 비트코인 ETF와 관련된 소식도 한번 전해주시죠. 네, 지난 10월에 미국 증권거래위원회로부터 승인을 받았던 그 바네크 비트코인 선물 ETF가 오는 16일 시카고 옵션 거래소에서 첫 거래를 시작할 예정입니다. 바네크 비트코인 선물 ETF는 프로쉐어스의 비트코인 선물 ETF에 이어서 두 번째 암호화폐 기반 ETF 상품으로 이름은 XBTF인데요. 이 SEC는 비트코인 선물 ETF와 달리 비트코인 거래와 직접 연관이 있는 비트코인 현물 ETF 상품은 아직 승인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사기나 조작행위 그리고 또 투자자와 공익 보호를 기준을 아직 충족시키지 못했다는 이유인데요. 하지만 이 현물 ETF 승인도 사실상 시간 문제라는 관측이 대부분입니다.
선물 ETF가 다수 승인된 상태고 또 암호화폐 거래에 대한 과세 문제도 논의되고 있는 만큼 이 비트코인 현물 ETF 승인에 대한 기대감도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우리 시장 아직도 다양한 호재거리들이 남아 있습니다. 선물 ETF 출시 이후에 이 비트코인의 현물 ETF 그리고 이더리움의 ETF 출시까지 앞으로 우리 코인들의 가격을 좀 상승 견인해줄 다양한 요소들이 남아 있다는 점도 확인해보고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다음 소식이요. 이 AMC 관련돼서 저는 사실 올해 초반에 있었던 게임스톡 사태가 굉장히 기억이 나거든요. 이 AMC 이제 코인도 지원한다고 하는데 조은 캐스터 또 미국에 오래 계셨잖아요. 그렇죠. 이 AMC라는 게 좀 한국의 뭐 메가 땡땡, 뭐 C 땡땡 네, 이 정도로 저희가 이해하면 될까요? 네, 단연 제가 느끼기엔 독보적인 영화 오. 극장 산업에서는 자주 가셨어요, 네, 미국 계실 전 때? 자주 갔습니다. 누구랑 가셨나요? 친구들과 많이 갔습니다. 좋습니다. 네, 친구들과 많이 네. 갔습니다. 소식 전해주시죠. 네, 이 AMC 시어터스가 최근 비트코인 그리고 이더리움, 라이트코인, 비트코인 캐시의 이제 결제를 이제 수단으로 채택해서 화제가 된 적이 있는데요. 그쵸. 추가적으로 이제 시바이누 코인을 16일 AMC의 CEO죠. 아담 아론 씨가 채택하기로 이제 밝혔습니다. 아담 아론은 본인이 비트페이에 직접 요청을 해서 시바이누를 채택하게 됐고 AMC도 그에 따라 온라인 결제나 다양한 그 할인 요금 결제 시바이누를 사용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는데요. AMC가 비트페이의 고객 중 처음으로 시바이누를 채택하면서 60일에서 120일 정도면 실제 사용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사실 시바이누 팬들의 해당 코인 결제 수단 채택 요청 때문에 아담 아론 CEO가 10월 말에 트위터 설문조사를 벌인 적이 있는데 앞서 도지코인도 이와 같은 트위터 설문조사를 통해서 결제 수단으로 채택된 바 있습니다. 자, 아까 보셨듯이 이제 시가총액 나란히 10위와 11위를 달리고 있는 도지코인과 시바이누 코인인데요. 네. 이 AMC 극장에서도 이제 동시에 같은 시기에 결제 수단으로 채택이 됐는데 이 둘의 경쟁 구도도 앞으로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예, 저는 뭐 AMC 영화관을 가본 적은 없지만 뭐 국내에는 사실 영화관이 여러 개가 있잖아요. 근데 그쵸. 미국은 뭐 독보적으로 AMC 하나밖에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곳에서 시바이누의 결제를 지원하겠다. 예, 어떻게 보면은 투자자들 입장에서도 이 실생활에서 사용할 수 있는 코인이 나와준다는 거는 굉장히 친근감 있고 또 코인에 대한 선호도 높아질 것 같다는 좀 예상이 되는데 만약에 본인이 아직 미국에 계셨다면은 이 시바이누로 영화 보실 것 같으세요? 네, 제가 기억하기로는 이제 AMC가 이제 뭐 플라밍고 이런 그 모바일 그 플랫폼이랑 연동이 네. 돼서 이제 보통 AMC 티켓을 많이 구매를 하고 그랬는데 어. 이제 모바일로 이제 친근하게 이미 극장 티켓을 구매하는 사람들이 크립토 투자자가 됐다. 그리고 AMC를 많이 볼 건데 이 시바이누의 가격이 상승이 예측된다. 네. 난 영화를 사랑한다. 그럼 저는 시바이누를 더 살 것 같아요. 오. 네. 네, 이렇게 대한 미국인 이야기 들어봤고요. 또 미국 관련해서는 이 소식 꼭 짚고 넘어가야 되겠죠. 이 가상화폐 관련해서 굉장히 중요한 법안으로 꼽히는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의 미국 인프라 법안인데 결국 하원, 상원을 걸쳐서 바이든 대통령의 서명까지 완료가 됐다고 합니다. 해당 내용 전해주시죠. 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15일 1조 달러 이상의 인프라 법안에 서명을 해서 미국 인프라 투자의 역사적인 한 획을 그었습니다. 법안에 따라서 미국은 이제 교통, 광대역 그리고 통신, 공익 사업에 5,500억 달러의 자금을 투입하게 되는데요. 이 법안은 도로나 교량, 기타 주요 프로젝트에 1,100억 달러, 그리고 또 암트랙 업그레이드를 포함해서 화물이나 여객철도에도 660억 달러가 투입되고 또 390억 달러가 대중교통 시스템에 투입될 전망입니다. 또 통신망을 확대하는 데도 650억 달러, 또 수도 시스템 개선이랑 납파이프를 교체하는데 550달러를 투자할 예정입니다. 정말 어마어마한 숫자인데요. 네. 이 물리적 인프라의 업데이트는 바이든이 중요하게 생각했던 신념 중 하나였습니다. 그래서 이 바이든의 성명은 물리적 기반 시설을 정비하려는 미국 정부의 노력이 좀 결실을 맺은 걸로 보이고 미국 경제를 부양하고 또 일자리 창출을 할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네, 이 인프라 법안 어떤 법안들이 포함되어 있는지 잘 설명해 주셨는데 우리 시장에서 좀 지켜봐야 될 부분은 이 바로 가상자산 사업자, 이 브로커의 범위를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정의하느냐에 따라서 좀 많이 시각이 바뀔 것 같습니다. 아직 구체적인 예가 나오지 않았지만 해당 부분과 관련해서 업데이트 소식이 전해진다면은 저희가 가장 빠르게 전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살펴볼 소식이요. 사실 국가에서도 이제 비트코인, 이 암호화폐 채굴뿐만 아니라 사업자들에게 세금을 매기면서 이 하나의 자산으로 이제 인정을 해주는 분위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기업들이 이전과는 비교할 수 없는 규모로 적극적으로 우리 시장에 들어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번에도 역대 최대 규모의 크립토 펀드가 발표됐다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그 벤처 투자 회사인 패러다임이 암호화폐 기업들과 프로토콜에 투자하기 위해서 약 25억 달러 규모 펀드를 선보인다고 15일 날 이제 밝혔는데요. 지금까지는 안데르센 호로위츠가 6월 내놓은 22억 달러 규모의 펀드가 역대 암호화폐 분야 가장 큰 VC 펀드로 알려져 있어서 25억 달러는 사상 최대 규모 크립토 펀드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패러다임 공동 창업자인 매트 후안과 프레드 어삼은 해당 펀드의 규모는 기술 분야에서 암호화폐가 가장 흥미로운 영역임을 반영한다. 웹3 어플리케이션들은 현재 수천만 사용자들에 도달했지만 웹2 사용자들은 수억 명이거든요. 이에 못 미치는 수치이기 때문에 이 상황을 강조하면서 암호화폐 잠재력은 그 어느 때보다 명확해졌다고 밝혔습니다. 네, 이 웹3 애플리케이션들, 즉 탈중앙화 이 인터넷을 얘기하는 건데 파일코인과 같은 그런 기본적인 이 탈중앙화 네트워크 스토리지 기술들을 이야기하는 거겠죠. 기존에 저희가 사용하고 있는 인터넷은 이미 수십억 명의 유저가 있지만 웹3 기반의 생태계 아직 수천만 명에 불과하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이 시장이 커질 잠재력이 어마어마하다. 이 가능성을 보고 투자를 들어가는 거겠죠. 현재 미국 상황 이 정도로 정리해 보도록 하고 이 시각 다른 나라에서는 우리 시장 또 우리 코인들을 어떻게 바라보고 어떤 규제안들 내놓고 있을지 궁금하잖아요.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이 나라에 대해서 저는 많은 것은 알지는 못하지만 또 좋은 암호화폐와 관련돼서 규정되는 소식이 있어서 전해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이 이스라엘의 소식이죠. 어떤 내용일까요? 네, 이스라엘 소식 전해드릴게요. 지금 이스라엘 당국이 테러 자금 조달 방지를 위한 암호화폐 규정을 도입하고 또 관련 규제를 수립하겠다고 나섰는데요. 암호화폐가 이 하마스의 활동 자금으로 활용되면서 단속에 나간 것으로 보입니다. 규정에 따르면 모든 이스라엘의 암호화폐 업체들은 정부에서 사업 허가를 받아야 하고요. 또 실명 인증이나 관련 요건을 반드시 준수해야 합니다. 또 은행들도 암호화폐 송금에 대한 그 규제 요건 이행하기 위해서 정책을 확립해야 하고요. 뿐만 아니라 이 당국은 암호화폐 거래를 추적하고 기록하는 시스템도 구축할 계획인데요. 이 최근에 하마스가 텔레그램 등에서 비트코인 기부를 요청을 하면서 상당한 암호화폐를 모금하고 이걸 자금줄로 활용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정책이 아마 팔레스타인 가자지구 무장정파 하마스가 암호화폐를 활동 자금으로 활용하고 있다는 정보에 따른 조치로 풀이되고 있습니다. 네, 이제는 각국에서 암호화폐를 투자하는 투자자들을 규제하는 것을 넘어서 이 암호화폐 사업자들까지 강하게 규제에 나서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규제라는 게 결코 나쁜 의미가 아니라요. 우리 시장을 보다 안전하게 지켜줄 수 있는 하나의 울타리 역할을 할 수 있는 것으로 저희가 기대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어서 일본의 소식도 전해졌는데요. 사실 일본, 이 암호화폐에 있어서 굉장히 보수적인 입장을 보여왔던 국가인 만큼 이번 소식은 어떤 내용일지 궁금하네요. 네, 일본 암호화폐협회가 스테이블 코인 법제화 관련 보고서를 발간했는데요. 네. 일본 암호자산 비즈니스협회 JCBA가 15일 보고서를 통해 일본의 스테이블 코인은 금융법제 적용에 불분명한 점이 존재한다면서 국제적인 AML, CFT 관점에서도 법제 정비가 시급하다고 주장했습니다. 보고서는 스테이블 코인을 크게 첫 번째 법정 통화 담보형, 두 번째 암호화폐 담보형, 세 번째 무담보형으로 총 3개의 종류로 분류하고 주로 유통되는 스테이블 코인을 법정화폐 환불 약속형, 주로 알고 있는 USDC나 USDT죠. 두 번째는 이제 결제 수단 이용 약속형,
으로 분류했습니다. 이 보고서는 스테이블 코인의 발행, 환불이 외환 거래에 해당할 수 있고 결제 수단을 제공하는 경우 선불식 지급 수단에 해당할 여지가 있지만 불특정 다수 사이에서 결제 수단으로 유통될 수 있다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JCBA는 앞서 암호화폐 활용 사례 리포트와 NFT 비즈니스 가이드라인 등을 작성한 적이 있고요. 지난 8월 일본 암호화폐 거래협회 JVCEA와 암호화폐 세법 개정을 위한 요청서를 금융청에 제출한 바 있습니다. 네, 이 스테이블 코인 관련해서는 각국의 입장이 확실히 또렷한 것 같습니다. 2주 전에 미국 재무부가 이 스테이블 코인 관련된 보고서를 발표하기도 했었죠. 이 스테이블 코인, 은행에서만 발행해야 한다, 미국의 입장입니다. 아무래도 어떤 투자의 목적보다도 말 그대로 화폐 기능을 하는 스테이블 코인을 민간 업체들이 주도하게 된다면은 어느 정도 화폐 혼란이 좀 불거질 수 있다는 정부의 입장은 계속 있는 것 같습니다. 우선 일본 그리고 스테이블 코인과 관련된 소식 살펴봤고요. 이어서 영국의 소식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용 전해주시죠. 네, 영국의 녹색당 소속 시안베리 의원이 암호화폐 광고 금지를 촉구했습니다. 그는 런던 대중교통 광고판에 암호화폐 광고가 등장하는데 이것은 비윤리적이며 금지되어야 한다라고 밝혔는데요. 앞서 도지코인에서 파생된 암호화폐 플로키이누 광고가 런던 버스와 지하철에 3주간 게재된 적이 있었습니다. 그 광고판에는 이는 아직 완전히 규제되지 않고 있으며 당신은 모든 돈을 잃을 수 있다라고 적혀져 있었는데요. 또 한편 지난 5월에는 영국 광고심의국이 비트코인 매수를 권하는 광고가 무책임하며 또 사람들을 오도할 우려가 있다. 암호화폐 거래 서비스인 루노의 광고를 금지한 바도 있습니다. 네, 크립토톡 캐스터들과 함께 하고 있는 크립토톡 시간입니다. 이 앞서서 정부 또 기관들의 입장들 먼저 살펴봤고요. 이번에는 우리 시장을 뜨겁게 달구고 있는 이 키워드 이슈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NFT 관련된 소식들 하나하나 살펴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사실 미술품과 관련된 NFT가 올해 초반부터 우리 시장을 굉장히 뜨겁게 달궜습니다. 미술품 NFT 최근 또 소식들이 있다면서요? 네. 작년 하면 디파이, 올해 하면 NFT라고 할 정도로 NFT의 성장률이 엄청났는데요. 이 NFT 시장은 폭발적인 성장을 경험했지만 이 NFT 시장의 그 성장을 이끌었던 NFT 미술품 거래는 이번 달 올해 최저를 기록했다고 합니다. NFT 전문 사이트인 크립토슬램에 따르면 11월 첫 주간 미술품 NFT 거래량은 약 86,870건으로 10월 5주차 집계된 27만 4,370건의 판매량과 비교해서 급격하게 줄었습니다. 올해 초까지는 판매율이 엄청난 상승을 이어왔었는데요. 올해 2월 둘째 주에는 약 50만 건의 판매량을 기록했었고 그 후로도 쭉 20만 건 이상을 유지하며 6월 첫 주엔 51만 건의 판매치를 기록해 올해 최고치를 갱신한 바 있습니다. 이와 같은 판매율 급감엔 아마 NFT 가격 상승이 원인이라는 분석이 지배적인데요. 더블록에 따르면 NFT 수집품의 평균 가격은 10월 마지막 주에 사상 최고치인 12만 7천 달러, 무려 1비트코인보다 비싼 약 우리 환화로 했을 때 1억 5천만 원 정도를 기록했습니다. 네, 이 미술품에 대한 NFT 판매량이 최저치를 기록했다. 요즘 트렌드를 좀 살펴보면은 그 이유의 배경도 저희가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요즘은 어떤 정말 예술적인 가치가 있는 미술 작품보다도 굉장히 밈성을 띠고 있는 픽셀 아트 형태라던가 저희가 방송을 통해서도 이 도지 사운드 클럽의 NFT 작품들 소개해드렸는데 좀 그런 밈성 또 투자 목적으로 들어가는 NFT의 판매량이 많이 늘어나고 있는 추세이기 때문에 정말 예술 작품을 소유하고자 하는 어떤 그런 가치로 이 NFT 시장에 들어오는 투자자들이 적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한편 미국의 대형 거래소죠. 이 코인베이스에서 NFT 사업에 나서겠다고 밝히기도 했다고 합니다. 어떤 내용일까요? 네, 이번에는 코인베이스가 NFT를 넘어서 이제 디파이 부분까지 사업을 확대한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이 암호화폐 거래, NFT를 넘어서 이제 디파이까지 산업의 구심점 역할을 하겠다는 건데요. 알레시아 하스 이 코인베이스 CFO는 시티은행이 주최한 행사 연설에서 코인베이스 플랫폼을 통해서 다양한 디파이 앱을 지원할 예정이다라고 밝혔습니다.
그는 다양한 앱에 접근하고 이용할 수 있는 플랫폼이 되는 게 거래소의 운영 전략 중에 하나라면서 일종의 앱 플랫폼으로 더 넓은 암호화폐 생태계를 지원하겠다고 말했는데요. 사실 코인베이스는 이전부터 디파이 진출에는 관심을 크게 보이고 있었습니다. 디파이 프로토콜 토큰을 지원하기도 했고 디파이 얼라이언스와 같이 관련 단체에도 참여를 했었고요. 다만 이 미국 증권거래위원회의 반대로 직접적인 상품을 제공하는 데는 실패를 했지만 이제는 앞으로도 다양한 방법으로 산업에 진출할 계획이라고 보입니다. 네, 이 NFT 정말 다양한 산업 구도로 뻗어나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제 우리 시장을 대표하는 거래소에서도 NFT 거래를 지원한다라고 발표가 됐는데요. 이 앞서서 종훈 캐스터가 전해준 대로 이 미술품에 관련된 NFT 판매량은 최저치를 기록하고 있지만 이 NFT, 새로운 형태의 예술과 기존 현대 미술의 조합도 계속해서 새로운 시도를 하고 있다면서요? 네, NFT 전문 기업 디지털 리유어스 김태권 편집장은 16일 코인데스크 코리아와 부산 재해경제가 공동 주최한 디지털 자산 박람회 닥스포 2021 개회를 겸한 자리에서 NFT의 출현이 현대 미술의 여러 가지 새로운 시도를 촉진시켰다고 발표했는데요. 이날 김태권 편집장은 NFT 기술이 이미 다방면에 적용되고 있지만 특히 예술 분야 콘텐츠의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다가오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김 편집장은 NFT 아트의 경우 프로필 사진으로 많이 쓰이는데 이러한 PFP, 프로파일 픽처 문화는 전혀 새로운 것이 아니다라면서 예로부터 산타크렌체 성당의 카펠라, 예배당 벽화를 여러 가문들이 경쟁적으로 그려댔던 것과 오늘날 우리가 명품백을 사는 문화는 소유자의 취향과 재력을 과시하는 점에서 근본적으로 효용이 NFT와 명품, 비슷하다고 말했는데요. 이 예시의 핵심은 제가 생각하기에는 작품의 흔적을 남기고 싶고 그거에 대한 소유권을 주장하고 싶은 인간의 본성과 NFT와 같은 블록체인 기술로 그 흔적을 남기면서 그 작품의 일부를 소유할 수 있는 점에서 짚어서 얘기를 했던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다양한 형태의 예술들 계속해서 새로운 도전들을 하고 있는 모습도 굉장히 흥미롭게 살펴볼 수 있는 좋은 시사점이 될 것 같습니다. 뿐만 아니라 대표적인 이 소프트웨어 디자인 플랫폼이죠. 어도비에서도 이 NFT 사업에 진출하겠다고 본격 발표하기도 했습니다. 이 어도비와 NFT 소식 전해주시죠. 네, 포토샵으로 대표되는 이 어도비 소프트웨어가 최근에 크리에이터 이코노미 시대를 맞아서 대표적인 창작자 기업으로 부상을 했습니다. 어도비의 CPO 스캇 베이기스가 매일경제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콘텐츠를 제작하고 관리하고 측정하고 보호하고 또 수익화하는 중심에 서겠다고 밝혔는데요. 참 욕심도 많네요. 이를 위해서 어도비는 연례 행사인 어도비 맥스를 통해서 포토샵에서 NFT로 발행하는 콘텐츠의 저작 정보를 포함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하고 또 자격증명을 통해서 저작권을 보호하면서 웹을 기반으로 콘텐츠 창작자들이 협업할 수 있도록 하고 또 SNS인 비헨스를 통해서 디자인 콘텐츠의 구독을 지원한다는 방침을 내놨습니다. 베스키 CPO는 자사 크리에이티브 도구에 콘텐츠 자격증명 기능을 도입하고 또 인공지능 기술로 대폭 도입을 했는데요. 이에 따라서 크리에이터는 오히려 아낀 시간을 더 많은 아이디어를 구상하는 데 쓸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어도비에 따르면 전 세계 창작 전문가의 90% 이상이 현재 포토샵을 사용하고 있고요. 어도비의 모바일 버전인 어도비 크리에이티브 클라우드 앱 다운로드 수가 4억 4,900만 건에 달합니다. 베스키 CPO는 이런 기술력을 토대로 창작자 경제가 꽃을 피울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네, 저도 어도비의 포토샵 소프트웨어 자주 사용했었는데 이 어도비를 통해서 NFT를 제작할 수 있다. 많은 사람들이 정말 NFT에 도전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 같습니다. 또 이번에는 귀여운 NFT 관련된 소식이 나왔습니다. 은주 상어 뚜루루뚜루 귀여운 뚜루루뚜루 고인 속 뚜루루루루 은주 상어 종훈 상어도 나와주시죠. 종은 상어 뚜루루뚜루. 제가 이 노래를 왜 불렀냐면 네. 제2의 뽀로로송이죠. 전 세계 히트를 했던 이제 유튜브 조회수 1위를 달성한 이 노래입니다. 네. 이 핑크퐁 아기 상어가 NFT로 발행된다고 합니다.
16일 글로벌 콘텐츠 기업 스마트 스터디가 메이커스 플레이스와 함께 NFT 사업에 진출한다고 밝힌 건데요. 양사는 피크퐁 아기상어 NFT 작품 시리즈인 베이비 샤크 컬렉션 넘버 1을 공개합니다. 스마트 스터디의 대표 지식재산권 IP의 하나인 핑크퐁 아기상어는 11월 기준 96억 조회수를 기록하며 이 두터운 팬덤을 형성했는데요. 이외에 힘입어 NFT 산업 콘텐츠 업계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한다는 목표입니다. 이 아기 상어뿐 아니라 NFT 상어 가족 캐릭터의 음원을 결합한 아크워트도 선보여질 것으로 보이는데요. 해당 티저는 이미 16일 날 공개가 됐고 12월 3일부터 실제 거래가 가능합니다. 스마트 스터디 정현빈 미국 법인장은 그 유명한 베이비 샤크 컬렉션 넘버원의 핑크퐁 아기 상어 IP를 직접 소유할 수 있는 기회라면서 콘텐츠 엔터테인먼트 업계 저변을 확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네, 대한민국에는 뽀로로가 있다면 전 세계에는 이 아기 상어가 있다. 베이비샥 말 그대로 전 세계에서 사랑받는 캐릭터잖아요. 이 핑크퐁의 아기 상어가 NFT로도 출시된다는 소식 전해드렸습니다. 네, 다음으로는 이제 국내 주요 소식들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어쨌든 우리 시장에 대한 관심도가 나날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이 국내에서는 코인 또 가상자산과 관련해서 어떤 소식들이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또 코인 환치기와 관련된 사기 사건이 나왔다고 합니다. 해당 내용 전해주시죠. 네, 이건 학생 A씨의 사례인데요. 그는 2018년부터 2019년 12개월간 총 76회에 걸쳐서 5억 5천만 엔을 외국 환은행을 통해서 일본으로 송금을 하면서 이때 목적을 유학 자금이라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금융당국이 조사한 결과 A씨는 각각 한국과 일본 거래소의 가상화폐 가격 차이를 노리고 이 돈을 투자한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최근 금융당국이 이런 것처럼 외국 환거래법 위반으로 과태료를 부과한 건수가 올해 누적 603건으로 지난해보다 크게 늘었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특히 법 위반으로 부과된 과태료 중에 3분의 1이 가상화폐 투자와 관련된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국내 거래소 코인 가격이 외국 거래소의 코인과 같은 가격보다 높은 그 김치 프리미엄을 노린 게 거래에 주로 이용이 됐습니다. 지난해 외국 환거래법 위반으로 부과된 과태료가 약 228억 원이고 또 그 가운데 10억 가량이 김치 프리미엄 투자 목적 송금에 부과됐는데요. 이렇게 3분의 1가량의 가상화폐 투자 목적으로 유용이 되면서 외국 환거래법 위반으로 부과된 과태료를 유형별로 보면 가상화폐 투자가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에 대해서 금융위원회가 최근 송금 목적을 벗어나서 외화를 사용하거나 외국 환거래 법령을 악용하는 등 정해진 지급 절차를 준수하지 않고 거액의 자금을 송금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네, 이 외국 환거래법 위반까지 될 만큼의 규모의 코인으로 환치기를 한다. 하루빨리 트래블룰 도입이 시급해 보이는 사안을 저희가 다시 한번 확인해 본 것 같습니다. 이런 사기 사건도 있었지만 여전히 우리 시장에서는 이 코인, 가상자산을 바라보는 시각 굉장히 긍정적이다라고 풀이해볼 수 있을 것 같은 대목도 나와줬는데요. 굉장히 보수적으로 잘 알려진 기존 금융권에서 이제는 가상자산 시장을 진출하기 위한 애널리스트를 뽑고 있다고 합니다. 어떤 내용인가요? 네, 최근 흐름이 이제 일반 개미 투자자를 넘어서 이제 기업도 암호화폐 시장에 뜨겁게 들어오고 있잖아요. 이 뜨겁게 달아오르면서 증권사도 본격적으로 시장 진입을 위해서 이제 채비에 나서는 걸로 보입니다. 16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NH투자증권은 최근 김열매 씨 전 유진투자증권 수석연구원을 영입했는데 이분은 한때 카카오의 블록체인 산업인 그라운드X에서 사업을 담당하고 했던 이력이 있습니다. 이렇게 회사 입장에서는 인재를 데려오는 경우도 있지만 일부 증권사들은 리서치 센터 내부에서 가상자산 전문가를 육성하는 방안도 고민하고 있다는데요. 이는 해외와 달리 국내에서는 이 분야 전문가가 워낙 극소수에 불과하고 전문적인 연구 작업을 벌일 인프라가 취약해 애널리스트 영입에 어려움을 겪고 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대형 증권사 관계자는 가상자산 리포트를 내기로 결정하더라도 관력, 인력을 끌어오는데 현실적인 어려움이 많기 때문에 내부에서 가상자산 분야를 맡는 방안이 유력할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한 바 있습니다. 이제 국내 몇몇 증권사의 암호화폐 시장 입성 행보를 말씀드리도록 할 건데요. 먼저 증권사 중 가상자산 리포트로 높은 인지도를 쌓고 있는 SK증권은 올해 들어 가상자산 거래소 지닥 운영사인 피어테크와 가상자산 수탁 협약식을 가졌고 블록체인 기술 기업 해치랩스와도 협력을 맺은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또 한화투자증권은 올해 초 업비트 운영사인 두나무의 지분 6.15%를 퀄컴 코인으로 인수하고 가상자산 정보 공시 플랫폼이죠. 크로스앵글에도 40억을 투자했습니다. 미래에셋 자산 운용도 지난 7월 미국 자회사인 글로벌 X를 통해 신규 상장 지수펀드 ETF 글로벌 X 블록체인 ETF를 미국 나스닥 시장에 진출했는데 이는 미국 최초로 상품명에 블록체인이 들어간 상품이 됐습니다. 다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금융당국이 가상자산을 금융상품으로 완전하게 이해하고 규제하고 인정하고 있지 않다 보니 증권사들은 가상자산 전문 애널리스트를 영입하거나 이건 대체적인 방안인데 영입하거나 관련 기업과 업무 협약을 맺는 등의 방식으로 간접적으로 시장에 진입하려는 방안을 노려보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네, 맞습니다. 또 멋진 리더님께서도 이 증권사와 은행이 가상자산이라는 훌륭한 차세대 먹거리를 놓칠 수 없죠라고 댓글 달아주셨는데요. 정말 맞는 말 같습니다. 아무리 보수적인 금융권일지라도 이 차세대 먹거리인 가상자산을 마냥 손 놓고 바라만 보고 있기에는 그들도 좀 배가 아프지 않을까. 싶은데요. 이렇게 기존 금융권에서도 우리 시장을 향한 뜨거운 관심 또 러브콜을 보내고 있는 가운데 우리 시장에 활발하게 거래가 이루어지고 있는 거래소들 또한 주목을 다시 한번 받고 있습니다. 국내에는 업비트, 빗썸, 또 코인원, 또 코빗 이 네 개 거래소가 현재 상장이 돼서 원화마켓 거래를 진행하고 있지만 이 업비트의 독과점 문제가 계속해서 제기되기도 했죠. 그런 가운데 빗썸의 누적 단기 순이익이 공개가 되면서 이 3분기 매출액 다시 한번 투자자들의 주목을 받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 빗썸 3분기 누적 실적 어떻게 나왔나요? 네, 빗썸 코리아의 올해 3분기 누적 매출액이 지금 7,538억 원, 그리고 당기 순이익이 7,684억 원을 기록했습니다. 이건 각각 전년 동기 대비 404% 그리고 818% 늘어난 것인데요. 특히 지난해 전체 매출과 또 당기 순이익을 크게 뛰어넘는 규모입니다. 지난 3월 비덴트 공시에 따르면 지난해 빗썸 매출은 2,191억 원, 그리고 당기순이익이 1,274억 원에 달했었는데요. 앞서서 빗썸 1분기 실적만으로 이 수치를 모두 넘어섰고 3분기 매출 기준으로는 지난해 전체 매출 대비 3.5배, 그리고 당기순이익은 6배가 넘게 불어난 것입니다. 지난해 하반기를 틀어서 비트코인이 대한투자처로 주목을 받기 시작을 하면서 올 초까지 화랑장을 이어지면서 매출액이 크게 증가한 것으로 보입니다. 네, 참 쓸데없는 걱정이기는 하지만 이 빗썸 글로벌이 2017년도에 글로벌 거래소 1위를 달리다가 업비트에게 모든 거래량을 뺏기고 일각에서는 빗썸을 좀 걱정하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빗썸 어떡하냐. 근데 3분기 매출 수준을 보니까 저희가 괜한 걱정을 했다 싶습니다. 네. 이렇게 국내 소식들까지 살펴보도록 하고요. 마지막으로 마무리하기 전에 저희 알트코인 주요 소식들 캐서들이 하나하나씩 전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정훈 캐스터 어떤 종목 가지고 오셨죠? 네, 최근 무서운 상승세죠. 솔라나 소식 가져왔는데요. 솔라나 재단에서 전 세계 업계 리더, 개발자, 인플루언서를 초청해서 포르투갈 리스본에서 첫 번째 솔라나 컨퍼런스 일명 브레이크 포인트를 개최했습니다. 무려 2천여 명이 참석하고 235명이 발표자가 있었던 이 컨퍼런스는 솔라나 커뮤니티가 그간 이뤄왔던 업적 그리고 모든 것들을 축하하고 앞으로 찾아올 것들에 대한 영감을 얻는 자리로서 블록체인에 있어 좋은 아이디어를 가진 사람, 개발자, 인플루언서, 운영자를 한 곳으로 모아서 건설적인 시간을 갖고자 한 재단의 취지였는데요. 이 컨퍼런스는 11월 7일부터 3일간 진행됐고 주요 패널로는 발라지 스리니바산 코인베이스 CTO, 제레미 알레어 서클 CEO,
샘 뱅크먼 프라이드 FTX CEO, 그리고 카일 사바니 멀티코인 캐피탈 파트너 등이 참여했습니다. 제가 인터넷에서 이 솔라나 컨퍼런스를 좀 찾아보면서 유튜브에 나온 유명한 사람들의 인터뷰를 많이 찾아봤는데 네. 아마 다 솔라나 투자자들처럼 보여요. 엄청나게 들떠 있더라고요. 네. 아마 이 모든 솔라나 가격 호황 속에서 즐겁게 축제를 즐기는 분위기였고, 이 컨퍼런스에 참여했던 코인데스크 칼럼니스트 데니 넬슨의 말을 인용하자면 Massive is an understatement. 그러니까 대단하다는 말로도 부족하다. 부족하다. A $1,000 investment in Solana on January 1st would have been worth over $172,000 on November 6th. 100만 원만 올해 초에 투자했어도 그쵸. 이 2천만 원이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다 이렇게 즐거울 수밖에 없다. Nowhere has this wealth accumulated faster than Solana's elite upper class. 이 솔라나의 엄청난 호황 그리고 기술력을 이제 반증하는 글인데요. 이미 기술력을 인정받아서 올해 초부터 꾸준히 상승하고 있는 코인이지만 더더욱 늘어난 투자자들 그리고 협력기관과 잘 소통하고 로드맵을 공유할 수 있도록 이렇게 오프라인에서 컨퍼런스를 개최하는 이제 재단이 몇 없지 않습니까? 그쵸. 이런 기회를 제공하는 재단의 모습을 보면 정말 솔라나는 앞으로 기대가 되는 코인이 맞는 것 같습니다. 네. 예, 올해 1월 달에 내가 100만 원만 솔라나를 샀었어도 이 11월 6일 기준으로 2천만 원이 아니고 2억 원. 아, 네, 2억 2억 원입니다. 제가 네, 100만 원이 2억 원이 되는 네. 기적. 와. 솔라나에서. 너무 현실성이 없어서 제가 네. 당연히 2천만 원이라고 당연히 했나 2천만 봐요. 원인지 아셨죠? 네. 2억 원입니다. 아, 공이 6자리네요. 17만 달러기 때문에 10개월 안에 100만 원이 2억 원이 된다. 그 정도면 뭐 충분히 너도 나도 투자해 볼 수 즐겁죠. 있는 생각만 해도 좋네요. 네, 이 솔라나의 소식 이렇게 살펴봤고요. 다음으로 나영 캐스터가 가져온 종목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종목일까요? 네, 저는 엔진 가지고 왔습니다. 이 엔진이 11월 16일 한국의 최대 P2E 소셜게임 플랫폼이자 또 300만 명 이상의 이용자 수를 자랑하는 루데나 프로토콜과 파트너십을 맺고 세계 네 번째로 큰 게임 시장을 가진 한국에도 본격 진출할 것이라고 발표했습니다. NFT 개인 플랫폼의 개발을 다루는 엔진은 향후 출시 예정의 NFT 특화형 블록체인 인피니트를 축으로 한 플레이 투 얼이 가능한 이 생태계 시스템 개발을 진행하고 있는데요. 지금까지 주류 게임 플랫폼에서는 플레이어가 아무리 많은 시간과 노력을 들여도 실제 세계에서의 대가는 거의 없었잖아요. 근데 엔진은 향후 메타버스나 이 멀티버스라고 하는 새로운 장르가 주류가 되는 것에 대응을 해서 게임 밖에서도 게임에서 사용한 독특한 아이템이나 이것을 매매로 할 수 있는 NFT, 게임에서 플레이어의 폭과 가능성을 넓혀갈 방침입니다. 현재 엔진 기술을 도입하는 공식 채용의 기업 수는 지금 80개에 이르고 또 플랫폼상의 게임이나 개발자의 수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네, 이 엔진 현재 업비트 기준으로는 전일 대비 3.93% 하락하면서 3,535원 선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최근 NFT 또 메타버스 불장 때 이 엔진 코인도 몸을 싣고 쭉 올라 가격 상승을 해주는 모습 저희가 확인해 볼 수 있었죠. 오늘 크립토톡 또 조종훈 캐스터 그리고 이나은 캐스터와 이 정도로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도움 말씀 주신 두 분 감사합니다.